주말 오후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쉬움보다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밀려오지 않나요? 시끄러운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 차 문을 닫고 혼자가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해 할까? 남들은 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소심할까?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더 진화한 형태, 더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외연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발표 잘하는 아이를 칭찬하고 회사에서는 회식 분위기를 띄우는 사원을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내향인들은 늘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집에 와서는 방전된 건전지처럼 쓰러져 잠들곤 했죠. 하지만 오늘 일상 중 심리학에서는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성격 컴플렉스를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흔히 내향적이라고 폄하당했던 당신의 기질이 사실은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세상을 바꾼 천재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초능력이라는 사실을 뇌과학적으로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외향적인 척 연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조용한 성격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갈고 닦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당신 안에 숨겨진 거인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해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이 약해서 혹은 정신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뇌 보상 회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뇌와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사용하는 연료가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미쳐 있습니다. 도파민은 강렬한 자극을 받을 때 뿜어져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위험한 모험을 하고 낯선 환경에 던져질 때 그들의 뇌는 희열을 느낍니다. 마치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줘야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를 뺏어와야 살 수 있는 뇌구조를 가진 거죠. 반면에 당신 같은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도파민에 대해 역치값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적은 자극에도 뇌가 금방 만족하거나 혹은 금방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시끄러운 클럽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스몰 토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성능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고장나는 것처럼 당신의 예민한 뇌는 과도한 외부 자극을 소음이자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당신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훨씬 더 우아하고 고차원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좋아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조용히 혼자 생각할 때,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길 때, 하나에 깊이 집중할 때, 그리고 편안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엄청난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즉, 외향인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혈받아야 하는 흡혈귀라면 당신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발전형 원자로를 머릿속에 이고 사는 겁니다. 혼자 방에 콕 박혀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당신은 고립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아세틸콜린이 폭발하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당신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합니다. 그건 마치 전기차에게 휘발유를 주입하려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전기차는 코드를 꽂고 조용히 충전해야 움직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당신의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성능이고 섬세하게 설계되었는데 자꾸 맞지 않는 연료를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당신의 피로감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에게 맞는 연료를 줘.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당신의 능력은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회의 시간이나 모임에서 바로바로 말을 안 한다고 답답하다는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꿀먹은 벙어리야. 이런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무시하세요. 그건 뇌구조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독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로가 외향인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외향인의 뇌는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반응하는 단거리 경로를 씁니다.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뱉습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거리가 아주 짧죠. 그래서 순발력이 좋아 보이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가 잦고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어떤 질문을 받거나 정보를 접하면 당신의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정보가 과거의 내장기 기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는가? 상대방의 기분은 어떠할까? 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 거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정제하느라 대답이 3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건 궁뜬 게 아닙니다. 사고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외향인은 메모장을 켜서 바로 타이핑을 치는 것이고 당신은 3D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로딩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위대한 결정들은 왁자지껄한 회의실이나 브레인스토밍 현장이 아니라 고독한 산책길이나 조용한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지독한 내향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남들이 떠들 때 침묵했고 남들이 밖에서 놀 때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분위기를 주도할 뿐,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혁신은 침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숙성되고 완성됩니다. 프랑스어에는 에스프리 드 레스칼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단 위에서의 위트라는 뜻인데요. 파티장을 떠나 계단을 내려오면서 비로소 아까 그 사람에게 했어야 할 멋진 대사가 떠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향인들은 늘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죠. 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 상황을 그만큼 깊게 복기하고 분석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깊게,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한 치열한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고독 능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솔리튜드 캐퍼시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고독의 시간을 즐기고 활용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능력은 그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보다 더 귀중한 자산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공포스러워합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TV라도 켜놔야 안심이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이라는 외부 연료가 끊기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삶입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주말에 온종일 혼자 책을 읽거나 밀린 영화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드나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지 않나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방전되었던 에너지가 차오르는 그 기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자 재능입니다. 남들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인맥을 관리하느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릴 때 당신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겁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에는 고립에 대한 공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더 이상 맹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맹수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얕고 무의미한 인간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점과 베스트셀러를 보세요. 유튜브 트렌드를 보세요. 모두가 나를 찾는 법, 자존감 수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말이죠. 당신의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글을 쓰고 달리기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내가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하루 일과의 80%를 혼자서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동굴에서 냉철하게 판단했기에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주식을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주식을 파는 역발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신이 방구석에서 혼자 보내는 그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당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탕진할 때 당신은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첫째, 당신의 배터리 용량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닿는 사람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고돌하세요. 이번 주말은 쉴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0% 남았는데 충전기를 꽂는 건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껍데기뿐인 자리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일찍 집에 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조용한 몰입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들에게도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나오는 친절은 가식이고 짜증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기피를 무기로 만드세요. 순발력 싸움, 말빨 싸움에서는 당신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의 싸움, 본질의 싸움에서는 당신이 무조건 이깁니다. 남들이 10마디 떠들 때 당신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준비하세요. 남들이 겉핥기식으로 일할 때 당신은 문제의 뿌리를 파고드세요. 글쓰기,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연구, 예술. 혼자서 깊게 파고들어야 성과가 나오는 모든 분야가 당신의 무대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전문가를 원합니다. 얕고 넓은 제너럴리스트보다 좁고 깊은 스페셜리스트가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그 집요한 내향성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최고의 자질입니다. 당신의 성격을 약점이 아니라 재능으로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소수의 진짜 내 사람을 챙기세요. 내향인들은 인간관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좁고 깊게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마음 놓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얕은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과 경청 능력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최고의 친구이고 최고의 연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외향적인 것이 정상이고 내향적인 것은 고쳐야 할 단점이라고 가스라이팅합니다. 속지 마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세상을 진보시킨 것은 고독한 방랑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혼자 깊게 고민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내향인의 신중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폭발하기 직전에 음축된 에너지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거대한 내면의 힘을 아직 꺼내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숨겨진 당신의 거대한 잠재력을 믿으세요. 이제는 당신의 침묵을 자책하지 말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혼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세요. 오늘의 일상 중 심리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내 성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점 하나라도 찍고 가주세요.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니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